네,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기자간담회입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상하이에서 동행했던 기자들과 함께 오찬을 겸한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간담회 다들 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보통 근데 이렇게 뭔가 국빈 방문을 하거나 순방 중에 기자들과 이렇게 예정 없는 간담회를 하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사례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요. 뭐 기내에서 네, 돌아가는 맞아요, 길에 맞아요. 이제 기자들하고 같이 고생했으니까 그다음에 내용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하는 측면들이 꽤 있죠. 특히 정상 외교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비공개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좀 물어보는 개념이 많은데 오늘 갑자기 저도 기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이건 좀 이재명 씨의 어떤 국정운영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 보고 같은 경우도 공개를 하죠. 공개를 하면서 그런 사회적 의제를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언론에도 알리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외교 부분 같은 경우도 상황과 되고 때가 된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재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 않게 되면 언론 같은 경우에서 이것을 오독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억제하기 위해서 특히 한중 정상회담은 9년 만에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반영해서 기자들에게 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기자회견의 기자간담회죠. 간담회의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 본인은 굉장히 만족을 하는 성과들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결과물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제 대통령 본인은 이제 성과를 이제 가져와야 되죠. 성과를 보고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이제 2026년 새로운 해가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첫 외교 행보로 시진핑 주석을 만났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조금 불안감의 반증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이제 돌아온 길에 백브리핑 정도 하고 그렇죠. 또 한국에 와서 정식으로 기자들 모아놓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2박 3일 짧은 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나오는 비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공동 합의문을 채택 못했다. 하고 해서 성과가 없이 빈손으로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좀 예측이 좀 있었어요.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시진핑 주석과 만났던 뒷이야기라든가 또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좀 이제 풀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예,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핵심 이슈들에 대한 질문들이 다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막힘없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모습 볼 수 있었어요. 시 주석하고 1년에 한 번씩은 만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누가 가면 누가 오고 이런 순서 지키지 않기로 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뒷이야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핵심적이었던 게 국민 민생 사안을 경제와 민생 사안 얘기하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미세먼지 때문에 좀 힘드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 민생 체감 속에서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말 정상회담 두 명이 그냥 뭐 와인이나 뭐 그냥 밥 먹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생을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 속의 변화를 어떻게 야기할 것인가 그 고민 속에서 이 모든 걸 계획하셨고 실행하셨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외교 천재 이재명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미세먼지 서해 구조물 문제에서 이건 점차적으로 환경 문제에도 중국도 심각성을 느끼고 같이 점진적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런 말까지 도출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한한령 같은 경우는 중국은 공식적으로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뭐 시진핑 주석이 좋아하는 바둑이라든가 축구부터 우리 하나 둘씩 문화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런 K 뷰티에도 워낙 관심이 많기 그런 것들도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할 수 있는 것부터 단추를 하나하나 꿰어나간다는 점에서 구수도 서말이야 뭐 꿰어야 보배듯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한반도 평화라든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소통을 너무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현중 제 대사관 친구들 만나면 경고를 한대요. 그 밖에 좀 많이 늦게 나가지 마라.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폭행이라던가 아니면 욕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자국민한테 보호 조치를 할 정도면 그 당사자는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쿠팡의 어떠한 직원이
그 특정 국적을 가졌다고 그럼 그 나라 전체를 혐오하는 게 말이 되냐?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가했다. 역시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상식선에서 정말 중국과의 미래를 도모하는 그런 상식적이고 정말 계획적이고 멋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봤다. 그렇게 봅니다. 예, 한한령 말입니다. 네. 예, 왜 웃으셨어요? 예. 멋있다 때문에? 네. 아니 하세요. 외교 천재라는 말씀을 하니까 네. 좀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맞아요. 궁금해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출범한 지 예. 6개월 좀 지났습니다. 우리 외교사에서 그리고 역대 정권 중에서 대통령 중에서 외교 천재라고 다 공감해서 인정되는 공인된 사람이 한 명 있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교 천재라는 부분은 다들 학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평가도 또 다른 면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던 신생 독립 국가로서 우리가 총알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움직여서 어쨌든 한반도를 지켰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켰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가서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통일되는 대일 좋지만 통일을 못했던 이유도 사실은 중국 때문에요. 중국군이 넘어오면서 통일 다 돼버리면서 못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시장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만들었던 그분이 대해서는 보통 이제 외교적으로 아주 역량이 탁월하다 이런 말씀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고 지난 APEC이라든가 또 미국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가 사실 평가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좋다 잘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성과가 무엇이냐 또는 너무 미국에 퍼주기 협약상을 맺었다. 왜냐하면 1년에 2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줘야 되니까요. 그런 평가 갈리는데 외교 천재라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은 좋겠지만 예. 현재 그렇게 평가한 것은 역사에 좀 맡겨두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네. 들고요. 한한령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얼으면 한 번에 녹지 않는다라고 예.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면서 한한령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은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평가하는데 저는 거꾸로 좀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천천히 한한령을 풀겠다. 아니면 한국이 하는 걸 봐가면서 한한령을 풀겠다. 자,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풀겠다 하면 이렇게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는다라고 굳이 비유를 써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천천히 하겠다. 한국이 하는 거 보면서 하겠다. 근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 별 다른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K 컨텐츠가 거기서 제대로 자유롭게 활동 못 하니까요.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상호 봐가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장 우리 대한민국의 중국에 대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그 오픈 이거를 중국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 성과가 있는 거지. 예. 봐가면서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말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기 힘들다. 예. 제가 간담회 봤을 때는 한한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보셨어요? 좀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뭐 정당들이야 정당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9년 만에 한중 정상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죠. 뭐 예. 일부러 9년 만에 야 오랜만에 만나자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한중 간에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존재했었다. 그래서 예. 첫 만남부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떤 성과를 내오기보다는 정상 간의 신뢰를 통해서 양국 국민들이 지금간의 오해들을 해소할 수 있는 첫 시발점, 첫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아니 그 엄청나게 두꺼운 얼음이 눈이 단번에 녹겠느냐. 양국 간의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려면 충분히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쌍방 간에 한한령에 대해서 뭐 중국은 한한령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언제 금지했느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합니다만 그렇죠. 뭐 사실상 금지한 건 사실이니까 핵심적으로는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니 이제부터 시작하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한중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예. 이걸 굳이 애써 안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쌍방이 야 이제 풀어 나갈 거야. 대신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느냐, 폭이 넓어지느냐. 우리는 이왕이면 화장품도 팔아야 되고 예. 엔터도 좀 성장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짜 국익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한령을 풀어주길 바라는 건 측면 꼭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잘 풀려서 우리 기업이 잘 되고 또 우리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좀 잘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기업 어떤 수익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성과들을 가지고 양국이 좀 더 국민적인 오해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예.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뭐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한한령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핵 문제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중재 역할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평화의 중재자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꽉 막혀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북미 대화도 논의가 되지만 중국이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뭐 하노이 회담을 할 때도 중국을 관통한 기차 60시간 넘게 김정은이 했던 건 바로 할아버지 그 김일성의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신의 어떠한 백두혈통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김일성이란 요소 이미지 활용이 필요하고 김일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란 요소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은 서로의 이미지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니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 니즈를 알기 때문에 중국을 활용해서 평화의 중재자란 역할을 영위하게 주고 그러면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북한과의 중국과 어떤 관계 개선. 왜냐하면 사실 중국은 지금 북한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한 것도 있지만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외교의 핵심은 미국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변수입니다. 지금 중일 관계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대립각으로 가고 있고 4월에 그 정상회담 예정돼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어떻게 특히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이거나 같은 노선을 타게 해서 이 중일 관계의 갈등 국면, 미국과의 갈등 국면을 좀 더 유연할 수 있을까라는 니즈가 중국 측에도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역할을 주고 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우리는 너한테 평화의 중재자를 줄게라고 해서 그런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런 최종적인 이상적인 목표를 실현하려는 전략적인 전 구상이었고 실행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단 북한과 통로가 막혀 있었던 그 기간이 길었다, 신뢰가 제로다,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졌다는 걸 일단 전제하고 그 가운데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뭐 전통적으로 남북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중국을 통해서 예. 북한에 얘기를 해서 뭐 육자회담 이런 것이 성사했던 과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중국이 한국과 그러니까 남북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동안 다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시키고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거의 니네랑 우리랑은 다른 나라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을 통해서 대화화의 환경들을 확보하는 측면. 그래서 오죽하면 중국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인내심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인내심이 필요하다. 뭐 당장 아시겠습니다만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그냥 납치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야 대화하자. 우리 왜 대화해야 돼? 핵 문제 얘기할까? 그럼 제가 볼 때 북한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려면 이런 상황들을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에도 신뢰가 필요합니다만 남북 간에도 신뢰가 필요하겠죠. 뭐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선제 타격을 얘기하는 상황이었고 3년 동안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것을 돌리는 과정에는 상당한 인내와 노력, 신뢰, 시간, 외교가 다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이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인내심을 얘기했던 것 같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일관성이 되게 중요해요. 일관되게 우리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종점의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거기에 녹화하지 않겠어. 일단 지금 핵의 고도화를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한중 간에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 서서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걸 위한 나름대로의 한중 간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소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중 단위에서 상당히 활발한 논의들이 전개될 수 있는 어떤 구조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또 그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 측, 그러니까 시 주석이라든지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 다 이렇게 얘기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던데, 요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납치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좀 뭐 개인적 의견이라고 예.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만 또 미국에서는 이거 검거라고 생각하죠. 이제 자기 미국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북한은 사실상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자로서 검거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납치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것을 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아마 긴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을 검거한다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고 베네수엘라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폐쇄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런 작전은 현실에서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정은도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이제 미국에 의해서 원 포인트로 핀셋으로 딱 검거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국민의힘은 전혀 그런 입장을 낸 적이 없고요. 일부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북핵 문제는 지금 이제 시진핑이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한미일 동맹 국가 그리고 동해안에서 한미일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미국과 일본과 상의 없이 중국과 다이렉트로 붙어가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저는요 이게 북한에 먹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미국이 북한에다가 비핵화 논의하면 북한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훨씬 많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핵을 사용한 적도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이 얘기하면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강제력이 있는 수단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핵이 없는 나라인데 중국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중국이 만약 우리랑 아주 신뢰관계에 있다라면 어느 정도 진정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북한과 똑같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북한 쪽 편을 들을 수 없을 건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렛대 역할을 신입해 줄 것인가? 그런 적이 좀 의문이 든다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지금 비핵화를 지금 북한이 동의 안 한다. 기자와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북한이 비핵화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이게 먹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현재 개발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자라고 하면서 핵 동결 관리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다른 서방 자유진영은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논의 없이 그냥 우리 혼자 비핵화를 인정하지 않고 핵 동결 관리 혼자 그렇게 주장한다 해서 그게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한국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에 대한 위험을 북한에다가 좀 열어주는, 뒷문을 열어주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을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듭니다. 예. 사실관계 좀 몇 개 조정. 예. 말씀하시죠. 핵 보유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유사해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사실상 인정하고 사실 있죠. 인정한 네.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한미일 동맹은 없어요. 예. 한미 동맹만 있을 뿐인 예. 겁니다. 한일 동맹은 없는 거죠. 한미 실질적으로는 예, 예. 군사 그럼요. 동맹이 있죠. 예. 그러니까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 협력이겠죠. 협력. 동맹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동맹은 없어요. 없어요. 동맹적인 어떤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적으로 체결을 통해서 가능한 거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고 또 하나는 한중 간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비핵화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한중과의 대화를 해야 된다. 왜? 지금 미국과도 대화하지 않고 한국과도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루트를 통하겠다라는 것이지 예. 중국과 모든 걸 안 하겠다는 차원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납치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국제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개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느 국가들은 납치로 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인도주의적 간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독재하는 독재자가 존재했을 때 독재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제3국이 어떤 간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지하는 두 가지 논의가 지금 격렬하게 싸움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예를 들면 납치냐 아니면 검거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된 내용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납치로도 볼 수 있고 예. 어떤 사람들은 검거로도 볼 수 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는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짧게 전수미 대변인님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제 간담회 중에서 조선비주 기자였나요? 누가 이제 물어봤는데 어쩌라고요?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의 상식에서는 되게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발끈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부정선거론을 사실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뭐 구구의 힘, 내란의 힘, 정당의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얘기를 하고 지지자들이 하고 있고 그 부정선거로는 얘기하는 2030 청년들 홍위병으로 지금 하겠다는 오늘 새 시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결국엔 그러한 상태의 다 야당의 상태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런 바탕 속에서 부정선거로는 바탕으로 하는 그런 혐오 조장, 특히 중국 대사관이 그렇게 길거리에 다니는 아니면 생활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심해라. 이제 부정선거를 외치시는 분들, 혐중 발언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대사관 차원에서 공문을 뿌릴 정도로 여기에서 살고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준다는 이런 분위기. 에이펙에서도 시진핑 주석 온다니까 거기 앞에서 시위하는 부정선거론자들 그런 것들이 이게 국제사회에서 와 대한민국 사회 정말 성숙한 사회고 그 나라 지도자가 오는데 저렇게 시위를 하네. 어떤 인종차별주의적 예. 어떠한 음모론적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네. 정말 아름답구나 박수를 쳤을까. 이런 국가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품격적으로 떨어지는 행위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제 선도 국가고 AI 중심 국가고 동아시아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국가가 되는데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질문 자체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선거론자들 이렇게 특정 인종차별주의론자들 국가차별주의론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일침을 좀 가하신 게 아닌가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 혐중이라든지 혐한이라든지 뭔가 혐오적인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좀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근데 제가 모습들을 이거 볼 수 좀 짧게 있습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말씀하시죠. 중국에 대해서 뭐 반대나 비판하는 예, 목소리를 내면은 예.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혐중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사회 시민단체에서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혐미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반미라고 얘기해요. 예. 아주 건전하고 이성적인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혐오라고 얘기한다. 그런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과 관계없이 전부 다 비판을 허용할 수 있는 건데 예. 왜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걸 혐중이라고 딱지를 씌워가지고 프레임을 자르냐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허위 정보 가짜뉴스 관련된 입법을 해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 초에는 카톡 검열도 했었지요. 그리고 지금 현수막 공직선거법 개정해가지고 뭐 비판하는 현수막 같은 거 못 걸게 해가지고 국민 이틀막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좀 더 굉장히 언론이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더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만 얘기만 나오면은 예. 그거는 인종차별적이다. 뭐 중국만 혐오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예. 그 지금 이제 어쩌라고요? 그거는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누구든지 관계없이 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범죄 실질을 밝히고 처벌할 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쩌라고 이라고 발을 끊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면요. 그건 아주 엄벌을 쳐야죠. 그게 우리나라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익을 약간 포기한 듯한 중국에는 예외인 듯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예. 좀 위험하다. 좀 말씀을 좀 이거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예. 정말 오해 여지가 있어 확실히 바로 예, 잡고 가면요. 중국 개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 자체가 쿠팡의 범죄자가 중국 사람이다. 저 같아도 그 자리에서 어쩌라고요? 이랬죠. 그러면 범죄 저지른 게 미국 사람이면 미국 전체를 다 혐오하고 다 때려 부셔야 됩니까? 그럼 범죄 저지른 게 일본 사람이면 다 때려 부시고 죽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어떤 국적 사람이 범죄 그 나라 전체를 혐오하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건 인종주의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지. 뭐 중국어 이미 실시 발언으로 중국 때문에 두들겨 맞으셨는데 이거를 중국어 옹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특정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미국과 잘못하면 미국 사람들이 다 한국어 혐오하는 거 우리 지켜봐야 됩니까? 그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인도주의에 반하고 인종주의적 차별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문화를 꼬집고 잘못됐다라고 이거는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걸 바로 잡은 거예요. 예, 이거를 예.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국민의힘 종특의 선전, 거짓 그런 지도 행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예. 정책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예. 오늘 장동혁 대표도 거짓 선동으로 뭐 사과라고 전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사과 아닌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특이라는 게 어떤 의미하는 거죠? 선전선동이요.
선전선동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선전선동에 제일 앞장서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걸로 예, 해가지고 잠시만요. 대통령까지 지금 예. 당선되신 분이잖아요. 아, 두분다 선전선동이야. 일단 잠시만요. 선전선동이라는 단어를 국민의힘 여기서 지금도 멈추겠습니다. 내란당으로 구구의 힘으로 이제 당명 예. 개정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대변인님. 아니겠습니까? 예, 행정관님 말씀하시죠. 터진 것 예. 같아요. 이렇게까지 싸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예, 기자 그러니까요. 질문이 예. 의도적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그쵸 서해 악의적이었죠. 예. 그다음에 미세먼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쿠팡 중국 이렇게 물어본 건 뭐냐면 기자가 공식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중국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는데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밝히면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쿠팡과 관련해서 쿠팡의 어떤 정보를 유출한 게 중국인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와서 쿠팡으로 신임 사장이 와서 우리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매우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현미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 미국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가 적어도 그런 문제만큼은 현중이니 현민이 반미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쩌라고요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죠. 저희가 예.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좋습니다. 내부에서 국내에서는 서로 막 박터지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외교 문제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헐뜯어서 예. 남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이 아니 우리 외교력이 훼손되는 거니까 전 그런 차원에서 좀 싸움을 좀 제때 낄 때 끼고 좀 빨리 때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이렇게 요거는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왜 두 사람이 얘기하니까 제가 한마디를 더 해서 이거 짧게 공평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짧게. 맞춰야 될 예. 것 같아요. 기자의 질문이 뭐냐면요. 이 쿠팡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 때려잡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질문했다는 식으로 전제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에 그 들어온 외국인에 관련된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특정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그 나라가 잘못됐다라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 발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셰시라고 했던 중국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부정하고 이거는 우리가 엄격하게 다스리겠다,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말을 하기가 껄끄러우니까 어쩌라고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또 한 거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가서 샤오미 폰을 또 홍보를 했어요. 예.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홍보라고 되는지 보기에는 좀 그런데 예. 홍보를 했죠. 그 폰을 두고 이제 예. 다 찍는 모습 보여줬고 또 아니, 시진핑 판다를 주석이 선물한 또 거니까 판다를 달라고 그걸 했지 한 않습니까? 거죠. 예. 아니 홍보가 국익을 아니고. 위해서 갔으면은 어떤 외교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뭐 가져올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다 예. 한 쌍을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서울 인구가 가장 많고 수도권 예. 인구가 많은데 광주에 있는 우치 동문으로 예. 판다 한 쌍을 보내달라? 예. 저는 판다 한 쌍을 보내달라? 그 얘기 하려고 중국 갖고 건 아닐 건데 예. 좀 너무 성과가 비약하다 보니까 네.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 아닌가 잠시- 싶습니다. 대변인 지금 그 샤오미 폰에 대해서 이거 홍보해줬다 이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런 비판이 있어요. 네, 예. 일단 에이펙 때 네. 받은 선물에 대해서 좀 센스 있게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요거는 서해 구조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해 구조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해 네. 구조물 예, 예를 들면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아니 아이폰으로 사진 말씀부터 찍으면 먼저 아이폰으로 사진 듣겠습니다. 찍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 예, 이렇게 예. 접근하지 말자는 거죠. 저 아니, 다른 게 예, 아니라. 예. 바로 이런 게 단순하게 혐오 예. 정서와 선동을 한다는 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극화가 이게 두 개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제가 발언권을 목소리 드리면 크다고 해가지고 그때 뜻이 강조되는 게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대변인님. 예, 잠시만요.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예. 목소리 논리적으로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뜻이 강조되는 게 들으세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서해 구조물 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좋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요. 이제 그 중국 어선들과 해경의 그 부딪힘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잦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해 구조물을 아예 세우는 바람에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 요거 관련해서는 사실 요번 방 중에서 풀어야 할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정도는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행정관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뭐 지금 나왔던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중국이랑 한국이랑 서로 이렇게 우리의 해역이 있지 않습니까? 해역 사이에 공동 수역이 존재하는데 예.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이 자기 쪽에 가까운 지역에 무슨 구조물을 만들었다. 이제 구조물을 만든 거 보니까 아마도 양식, 바다 양식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합의는 되지 않은 것 같고 실무적으로 협의하자. 근데 어떻게 우리 측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러면 공동 경비
수역을 갖다 반으로 딱 나눠서 그렇죠. 끊으면 예.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 서해 구조물뿐만 아니라 서해상에서 예를 들면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조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중 간 좀 대응 훈련들을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그렇죠,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상당히 예를 들면 서로 객관화된 룰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실무 협의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정부가 좀 속도를 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예, 그, 예. 그 구조물에 대해서 좀 예.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쌍방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양국 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특히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에게 좀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외교부 관계자들이 좀 잘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쪽 경계를 살짝 넘어선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양식장 관리 시설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랑 똑같은 말인지 아세요? 중국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 이제 공동 이제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구조물, 영구적인 불법 구조물이죠. 콘크리트 갖다 부었으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양식장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거를 살짝 넘었다라고 중국에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일국의 대통령이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국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를 이제 지켜야 될 사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해역에는 서로가 안 들어가는 게 그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예.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들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요. 중국이 원하는 바로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원칙에 따라서 이건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해도 그게 원칙인 거지. 너네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좀 들어갈게라는 식으로 해결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그러면 그 국제 규격 뭐 국제 해양법에 대한 내용을 또 바꿔야 됩니까? 우리나라 양국이 다 합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제 해양법에 엄연히 기준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예.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국이 스탠다드로 그 국제 해양법에 나와 있는 그 방법에서 견지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사실은 큰 틀, 양국이 합의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서로 문제가 실무적 없게 하자고 합의가 얘기하는 있기로 거예요. 했고 예. 큰 틀에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건설적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시간 더 하고 싶지만 예, 아까 이제 말씀을 더 하고 싶은데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이 시간상 문제였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장토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이진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이준우. 더불어민주 이준우, 네. 이준우 예, 준우. 방금 이진우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네. 네, 이준우, 네. 그렇네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